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언제쯤이면 좀 잠잠해질까요? 끝없이 치솟는 물가 얘기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내 자영업자 수가 10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강원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 서비스 판매업의 비중이 높았던 도내 전체 취업자 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 위축으로 관광객까지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도내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과 대책, 잠시 후 주민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지 어느덧 24일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9일에도 비공개 총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과 대낮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공무원이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는데요. 이틀 전 춘천에선 한 음식점 점주가 퇴근길에 음주운전 단속망에 적발됐습니다. 손님에게 권유받아 생맥주 한 잔을 마신 게 화근이었는데요. 이처럼 전날 술을 마셨으니 괜찮겠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단속은 일정 기간을 두지 않고 매일 실시하고 있고 숙취운전도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축제로 키웁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3년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와 함께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잠재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문체부는 연간 성과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축제 외래 관광객을 100% 이상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세계축제와 글로벌 축제 협의체를 구성해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건 물론 교통과 숙박, 다국어 안내, 홍보 등 축제 성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는 한편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자영업 위기 일촉즉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이극상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자영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요. 회장님, 도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소상공인들 대위 변제 금액이 2022년도에 177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548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대위 변제는 소상공인들이 은행권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것으로서 소상공인들이 그 신용불량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지급액은 폐업과 직결되는데 이 또한 2020년 코로나 때보다도 240%나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들은 현재 대출 원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좀 전에 노란우산 공제 언급해 주셨는데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노란우산 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인 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 재개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적금 형식으로 이제 납부하는 적금인데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 복리 이자 혜택 등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빚더미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2년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회장님? 네,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당시에 빌린 대출금에 대한 변제 시점에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상환 유예와 소비 촉진 활성화가 저희 소상공인들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소상공인으로서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 지원 정책과 소비 촉진 활성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의 대출금이 2022년 기준 사업체당 1억 8,5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출금 상환 유예 그것을 가장 원하고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금융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촉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어야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는데 예. 월 이용액과 할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천산행 상품권이요. 네네. 전 이거 많이 써봤죠. 월 그렇군요. 20만 원까지 한도고 네네. 이게 7%까지 할인돼요. 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보다 혜택이 더 많은 상품권, 그러니까 월 200만 원 그리고 10% 할인하는 상품권이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네. 할인폭도 크고 네네. 이용 한도도 높은데 저는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아, 정부에서 올해 5조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저희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이 되어야만 골목 상권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이 되고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골목 상권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도만 바뀌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골목형 상점과 지원해가는 조례 이게 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굉장히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연명 정책이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좀 더 뭐랄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영업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소상공인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지원보다도 연명이 최상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 신규 정책 자금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보증서를 끊어도 은행권에서 초과 대출을 해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여한 상환 유예가 절실합니다. 상환 유예가 우선 급선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누리 상품권에 있어서 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네. 그 전국의 이제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기 대구하고 지금 강원도하고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보고 경기도권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2022년도 기준 강원도에서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252억 원입니다. 그리고 회수액은 281억 원이고 전국 비해서는 저조합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2,868억 원, 회수액은 3,415억 원입니다. 무려 강원도의 12배입니다. 네. 그리고 회수액이 판매액보다 무려 547억 원이 대구는 많습니다. 이 얘기는 외지인들이 547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대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을 비교해 보면은 경기도는 판매액이 1,710억 원이지만 회수액은 1,042억 원입니다. 경기도의 판매액이 회수액보다 680억 원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 사람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다른 타 도시에 가서 쓴다는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 올해 5조 원이라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그리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저희들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치단체마다 지역 상권 살리고 청년 창업자들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몰 육성 사업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초기에는 이게 핫플레이스로 등극이 네네. 되고 기대도 굉장히 크고 지역 상권이 이걸 통해서 살아나는구나 싶었는데 네네.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흐지부지해지고 유령 상권으로 변모하는 걸 봤단 말이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몰의 관건은 사업의 지속성과 자생력입니다. 상권 첫 번째는 상권이 좋은데 중요한데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2년 동안 지원을 할 테니 낙후된 상권에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그 상권에 넣습니다.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청년 소상공인들이 유동인구 많고 그리고 좋은 상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전문 지식, 기술, 마케팅, 교육이 필요로 하며 청년 소상공인 몰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상권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소상공인 몰 이 자체를 브랜드화시키고 예.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 각 매장 또한 브랜드화 시켜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회장님 청년 네네. 창업자도 있지만은 자영업자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이제 현업에 있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카페라든가 뭐 네네. 치킨집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생계형 1인 창업자라는 점이 있는데
불안감을 어떤 해소시켜줄 사회 안전망이 현재 충분합니까? 어때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찾아보면은 예. 여러 곳에서 컨설팅을 받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역량 강화 컨설팅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소상공인들과 1대1로 매칭시켜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네, 거기에 있어서 경영이나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상품 및 메뉴 개발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1대1 매칭해서 컨설팅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소상공인들께서 방금 역량강화 컨설팅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활용한 상품 홍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네네. 돕기 위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담 스퀘어가 있는데 이게 회장님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소담 스퀘어? 네네, 그렇습니다. 소담스퀘어가 디지털화돼서 소상공인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한두 번 찾아가서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큰 기대는 사실 쉽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소위 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데를 대박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회장님. 네네. 근데 이런 데가 고물가 때문에 매출 자체는 높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재료값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이런 걸 감당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뭐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영업의 어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영업자 스스로 어떤 이 문제를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바로 서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제가 이제 강릉에 있는데 그 청년 창업자들의 매장에 이제 손님들이 쭉 이제 서는 거를 가끔 봅니다. 네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네들은 끊임없이 제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또 애를 쓰고요.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거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통로를 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성세대들 또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끝으로 강원 지역 소상공인분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으신지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소비 촉진, 매출 등 중대가 지금 절실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김진태 도지사님께 앞서 말씀한 골목형 상점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과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2년간의 코로나19도 극복했듯이 지금의 경기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역으로서 힘내시고 웃으면서 생업에 종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은 지역 경기도 뭐 따라서 활력을 잃게 되겠죠. 관련 부처에서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뿌리를 튼튼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이극상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겨울방학이 지나고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의 만남에 들떠 있는데요. 하지만 입학의 설렘에 즐거워하는 학생들과 달리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맞벌이 중인데 1학년은 또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영어 유치원 같은 것만 하나 보내려고 해도 100만 원, 200만 원은 들고 그 외에 다른 사교육까지 다 보내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도 제가 일할 동안 학원을 보냈었는데 이제 아이 픽업이라던가 이제 아이 안전 문제라던가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약간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천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주도의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화천의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군데의 교육시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이 그 교육시설마다 움직여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화천 커뮤니티센터를 조금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탄생한 전국 최고의 돌봄 시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니 신뢰도 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 돌봄 시설의 만족도 아주 높았는데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 PC방 가고 게임했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가 또 태권도 학원 갔다가 좀 놀고 집에 갔어요.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외국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요. 여기 놀이존도 있으니까 학교 끝나면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면 뭔가 피로가 싹 풀려요. 초등학교에서도 돌봄 교실을 운영 중이지만 신청하는 아이들이 많아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다자녀에 대한 이제 그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지원하게 되었고요.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올해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외벌이로서 아빠만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엄마 같이 돈을 벌면서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제일 좋은 점은 여기 한 군데 안에서 이렇게 1층에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2층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지하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눈길을 끄는 수업은 주 5회 열리는 영어 아카데미 수업인데요. 아이들은 원어민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합니다. Teaching ESL can be very challenging, especially because the English levels are very low, so it can be very hard as a teacher to communicate with your students. However, it is my responsibility as a teacher to ensure that I incorporate different techniques to ensure that there is a smooth communication, such as body language or using pictures. So it's all on me as a teacher to ensure that we have a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ren. 살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고 싶은 화천으로 여러 지자체의 관심도 받고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아무래도 운영 초기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데요. 지금은 원어민 교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차후에는 보조교사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에 다니던 도서관보다 거리가 더 가깝고 시설이 더 좋아지고 쾌적해져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돌봄부터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화천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돌봄 교실에 1,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화천 커뮤니티 센터에 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모두 만족하고 모두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주도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
아이 돌봄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3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